미나상 건니치와. 여러분들 또 이렇게 시간이 금세 흐르죠. 새로운 또 JPT 문제를 또 풀어야 할 시간이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하다 보니까 성적이 조금 목표한 성적보다 좀 덜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또 성적이 진짜 막 밑바닥에서 이렇게 헤매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래요. 그래서 이거 내가 하면 뭐하나 하는 생각도 분명히 갖고 계실 겁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사람은 패한 게임에서 더 큰 교훈을 얻는다라고 그랬어요. 우리 월드컵 좋은 성적을 얻었다라고 여러분들 소식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처음부터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처음부터 뭐 이렇게 좋은 성적을 얻었습니까? 그건 아니죠. 많이 지고 우리나라에서 하는 경기도 지고 나가서 하는 거 얼마나 많은 그 시련을 겪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루어진 거지 처음부터 그렇게 좋은 성적은 얻지 못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자, 마찬가지 JPT 도전하는데요. 처음에는 여러분들 목표한 게 막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렇지만 조금 여러분들 뭐 노력이 부족했는지 아니면 환경상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안 됐을 때 여러분 조금 그런 패한 데서 내가 요거는 요렇게 보충해야 된다. 요거는 요렇게 보충해야 된다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걸 여러분들 적절하게 정리정돈해 두시다 보면은 내가 보기에는 여러분들 목표하신 거 그다음에 자기가 생각했던 기대치의 점수 이상으로 여러분들 점수 오리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저와 같이 수업해야 될 부분은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문법적인 거, 부사와 관련된 우리 지난번에 했던 거 연결해서 한번 보고요. 독해 큰 문장 한 2개 정도 봐주시고 잠시 좀 쉬고 여러분 듣기 청취 있죠? 그런 문제를 한번 풀어다 보면 여러분들 또 이렇게 뭡니까 목표한 또 이렇게 점수에 대할 수 있게끔 그런 시간을 아마 제가 준비할 겁니다. 그러니까 잘 따라오셔서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거와 저의 어떤 이런 걸 매치하면서 한번 공부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부사 정리를 한번 보도록 하죠. 지난번에도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들 했는데요. 거기 보시게 되다면 단지때라는 말이 있죠. 단지때. 자, 우리 지금 단지때 이거 부사 보고 있을 때 뒤에 긍정이 오느냐 부정이 오느냐에 따라서 이런 단지때의 의미가 좀 다르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런 부사만은 우리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뒤에 긍정이 오게 되면은 단호히라는 말이 돼요. 단호히. 그리고 뒤에 부정이 오게 되면 이게 결코 이 정도가 돼요. 그래서 단지때 카츠라는 말이 있어요. 카츠 하게 되면 이기다라는 거죠. 카츠. 그러면은 단호히 이기겠다라는 건 꼭 이기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단지때 카츠. 뒤에 만약에 부정이 온다라면은 단지때 만약에 이까나이 뭐 이까 누가 나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단지때 이까나이 그러면은 요거는 뭡니까? 그렇죠. 결코 가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 지금 보고 있는 부사들은 뒤에 긍정이 오느냐 부정이 오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단어이지만 의미가 달리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 보세요. 단지때 그러면은 뒤에 긍정 온다 그러면 단어이 꼭 반드시 라고 부정이 오게 되면 결코라는 의미가 있죠. 두 번째 또 뭐가 있냐면은요. 초또라는 거 여러분들 뭐 많이 겪으셨지만 이거를 조금 잠깐 뭐 잠시 이거는 뒤에 어떤 게 왔을 때입니까? 그렇죠? 긍정적인 게 왔을 때죠. 뭐 초또 뭐 미기라든가 조금만 더 오른쪽 뭐 이러는 거죠. 그렇지만 뒤에 이게 부정이 온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좀처럼 뭐 이 정도의 의미가 돼요. 뒤에 부정이 온다라면은 부정이 온다 그러면 좀처럼 뭐 예를 들면 쉽사리 뭐 이런 의미 또 어지간해서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또 켄토가 쓰까나이 켄토 하게 되면은 뭔가 이렇게 그 지레 짐작 앞이 안 본다라는 거죠. 켄토가 뭐 쓰까나이 그러면은 좀처럼 쉽사리 뭔가 이렇게 쓰까나이 부정이 오는 거예요. 쓰까나이 뭔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다. 좀처럼 뭔가 이렇게 앞이 안 보인다. 뭐 짐작도 안 간다. 그래서 요 초또가 여러분들 긍정만 왔을 때만 지금까지 알았다라면은 부정이 오는 좀처럼 쉽사리 이런 것까지 같이 커버해 주시면은 아마 시험 문제에 대비할 때 이런 문제는 안 나오겠죠. 긍정이 오는 거. 부정적이 오는 이런 문제에 아마 쉽게 접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쯔인이가 있죠. 쯔인이 그러면은 결국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긍정이 오게 되면 결국 마침내 라는 뜻이 오지만 이 쯔인이 다음에 뒤에 뭔가 이렇게 부정적인 말이 온다라고 그러면은 뭐 끝까지 끝내 라는 말이 돼요. 끝내 뭐 이런 의미가 돼요. 뒤에 부정이 온다. 예를 든다면은 쯔인이 아라와레 나갔다 그러면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그쵸? 아라와레루가
뭔가 이렇게 나타나고 현실로 뭔가 이렇게 보여지는 건데 그게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쯔이니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긍정이 오는 건 많이 봤더라도 이렇게 부정이 왔을 때는 끝내 정도로 번역해 주시면 여러분들 문제 푸실 때 좋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도모라는 게 있었죠. 도모. 요거는 여러분들 많이 접했어요. 도모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정말 뭐 감사합니다. 도모 스미마생. 정말 미안합니다라고 이렇게 긍정이 왔을 때 이렇게 쓰이지만 부정이 오게 되면 아무래도라는 의미가 돼요. 아무래도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모 뭐 예를 든다면은 뭡니까? 우쏘라씨라 그러면 거짓말 같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거짓말인 것 같다 할 때는 이때 도모 정도에 해당하는 건 아무래도지 정말 뭐 이 정도보다는 아무래도 도무지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뭐 우마쿠 요거는 너무 우마쿠 이까나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아무래도 우마쿠 이까나이 그럼 잘 될 것 같지 않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뒤에 부정이 왔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긍정만 오는 거는 잘 하실 수 있을 텐데요. 뒤에 이렇게 부정이 오는 것까지 같이 잘 안 된다 할 때는 이렇게 아무래도라는 형태로서 번역해 주시면 훨씬 나을 겁니다. 뭐 도무지도 좋고요. 도무지. 이런 형태. 이렇게 커버해 주시면 아마 이 도모도 아마.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런 부정 쪽, 여러분들이 많이 접했던 거는 잘 안 나오겠죠? 부정적인 어떤 이런 형태가 나오지 여러분들이 많이 접했던 거는 JPT 잘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했던 이런 부정 뒤에 오는 부정의 어떤 그 번역 연습 같은 건 잘 한번 봐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떼모 같은 경우도 이제 무척이라고 이제 많이 쓰이잖아요. 무척. 그렇지만 도떼모가 뒤에 왜 부정적인 게 온다면은 도저히 뭐 이 정도가 되는 거죠. 도저히 이런 거 많이 접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텐데라는 말이 있어요. 텐데 이것도 좀 많이 여러분들 접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텐데 오기 크다라는 거죠. 오기. 그럼 이거는 꽤 아주 이런 의미가 돼요. 긍정이 오게 되면 텐데 오기. 하지만 뒤에 부정이 오게 되면은 텐데 다메다라고 해요. 다메다. 이거 부정적인 의미지 아닙니까? 다메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럴 때는 아예라는 의미가 돼요. 아예. 부정이 오게 되면 아예. 텐데 그러면은 뒤에 긍정이 오게 되면은 아주 뭐 꽤 이런 의미가 되지만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가 오게 되면 아예라는 의미가 돼서 텐데 다메다 그러면 아예 글렀다. 안 됐다라는 의미로서 되는 거. 요 자체의 의미도 상당히 좀 특이하지만 뒤에 긍정이 오느냐 부정이 오느냐에 따라서도 좀 의미를 같이 커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톤또라는 것도 요 자체도 좀 여러분 생소하죠? 뒤에 긍정이 오게 되면 이거는 완전이라는 의미가 돼요. 완전히. 그래서 톤또 와스레다라는 거 있죠? 와스레다. 그럼 완전히 잊어버렸다. 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좀 부정적인 의미가 온다라 그러면 완전히 말고 이거는 조금도라는 의미가 돼요. 조금도. 그래서 톤또 오이시쿠나이 맛이 없다. 조금도 맛이 없다라고 할 때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가 왔을 땐 조금도라고 이렇게 커버해 주시면 돼요. 요 뒤에 텐데랑 톤또는 자체의 의미가 좀 이렇게 여러분들 좀 접하기가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그 의미 자체에 이런 것도 하면 좋은데 더불어서 외우실 때 이렇게 뒤에 부정이 오는 것도 같이 커버해 주시면은 요 부사 정리하는 데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그쵸? 그 다음에 뭐 낙가낙가는 더 이상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뒤에 부정이냐, 뒤에 긍정이냐 여러분들 많이 접했죠? 그래서 꽤 상당히 긍정이면 부정이면은 좀처럼 뭐 낙가낙가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때는 좀처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사를 한번 이렇게 쭉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요 부사는 큰 비중은 차지 안 하지만 제가 항상 얘기하죠. 그 중간중간에 독해를 푼다거나 듣기를 한다거나 이럴 때 아주 그냥 여러분들에게 그 내용 파악하는 데 있어서 아주 그냥 그거 모르면 못 풀게끔 하는 아주 조금 이렇게 제어 장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쉽지만 그냥 냅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잘 정리해야지 고득점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거 첨가했으니까 꼭 우리 암기하는 거 잊지 말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제가 풀어놔야지 독해 문제 풀 때 좀 내가 좀 안심을 해요. 여러분들 쉽겠지 하고선 부사라든가 이런 거 우리 이렇게 앞에 하는 문법 그냥 냅뒀다가 그냥 독해로 간다거나 다른 청해를 보면은 뭔가 이렇게 찝찝해요. 밥 먹고 이 안 닦은 것처럼.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야지 상쾌한 마음으로서 밥 먹듯이 또는 자기 일하듯이 독해를 풀 수 있는 겁니다. 자, 독해 쪽을 한번 그럼 준비한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해 풀 때는 뭐 먼저 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문제를 먼저 보라고 그랬죠. 문제. 자,
182번. 찌찌노 하나시니 찌이때 아테이루 모노와 노래 데스까? 자, 요 문제를 중심으로 독해 보는 거야. 자, 아버지 얘기에 대해서 맞는 것은 어떤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얘기의 거를 지문 보실 때 잘 보셔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거. 그쵸? 찌찌노 하나시니 찌이때 아테이루 모노와 노래 데스까? 그러니까 아버지 얘기를 분명히 할 거야. 어떤 거를 하는지 잘 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 183번. 자, 쇼크바니 가요노니. 자, 직장에 다니는데 지텐샤오 쯔까우죠? 쯔까우 고토니 시타 리유와 난데스까? 직장에 다니는데 자전거를 사용하기로 한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자전거를 왜 사용하게 된가를 그걸 집중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쵸? 직장에 다니는데 왜 자전거, 버스도 있는데 왜 자전거를 타는가? 그 이유를 먼저 잘 생각하면서 독해 그 지문을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자, 뭐 이런 거야. 뭐 독해에서 뭐 흔하게 나오는 거죠. 이진이 하이로 테키토나 고토바 난데스까? 이래 들어갈 적당한 말 어떤 거냐? 그죠? 그리고냐, 그래서냐, 그러냐냐, 그런데냐. 이런 거 봐주시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하고선 독해를 풀어보시면은 이제 그 세 가지를 포인트로 해서 보는 겁니다. 자, 독해 보죠. 자, 이거 하나씩 일본어로 읽어야 돼, 안 읽어야 돼? 그렇지. 읽는 거 아니야. 문제 풀 때는 한자 아는 거 있으면 빨리빨리 넘어가야지. 이거를 일본어로 다 읽는다. 그러면은 시간 모자라지요. 여러분들 헷갈려. 그러니까 바로 득독해버려야 됩니다. 자, 이거 찌찌라고 못 읽어도 되는 거죠? 그죠? 그냥 아버지가 91세에 낳고 낳대. 뭐 읽어도 좋지만 이렇게 낳고 낳다가 돌아가시다라고 알면 그냥 돌아가시다라고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찌찌가 아버지가 91세에 돌아가셔. 뭐 주니넨이 탔다. 벌써 12년이 탔다. 지났다라는 거죠. 아버지는 도때문 묻혀. 지텐샤 못 읽어도 돼. 이거 자전거라고 알면 되는 거예요. 자전거를 좋아해서 돌아가시기 촉구젠 이거 젠으로 들어가는 거죠. 직전까지 놀이 마시대요. 노루 타고 돌다라는 건 타고 돌아다니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시 직전까지 타고 돌아다니셨다. 자, 전후 읽으면 되는 거야. 뭐 생고라고 못 읽어도 돼요. 자전거의 제조회사 읽을 수 있으면 넘어가. 괜히 이거 세조가이샤라고 읽을 필요 없습니다. 자전거 제조회사의 슈쇼쿠 못 읽어도 돼. 한자 취직이라고 읽으면 넘어가는 거야. 그냥 취직했던 것도 자전거가 스키다타 까라다로 좋아했었기 때문일 것이다. 전쟁 후 자전거 제조회사에 취직했던 것도 자전거를 좋아했었기 때문일 것이다. 아르도끼 어느 때? 사내 자전거. 근데 읽으면 넘어간대. 샤나이 지텐샤 못 읽어도 되는 거죠. 사내 자전거 마라톤이야. 톤을 손이라고 일본 애들이 읽어주니까 마라톤 대회 읽어주면 되는 거야. 다이카이라고 읽어도 되지만 히라카레타 대회가 열렸대요. 히라카레타 열렸다. 자전거 마라톤 대회가 열렸다. 아버지 홈그라운드죠. 아버지의 홈그라운드인 치다 반도. 이거는 고유 명사입니다. 치다 반도를 이슈하게 되면 일주하는 거죠. 이 초금 들어가고 슈입니다. 일주하는 코스였다. 즈또 쭉 히토리 탑이라고 읽어줘야 돼요. 이건 탑이 히토리 탑 여행이에요. 혼자서 이렇게 혼자서 여행해서 유유. 그러니까 혼자서 여행하다란 말은 뭐예요? 그 자전거를 막 이렇게 혼자 이렇게 일주하는 거죠. 유유하게 골인. 당연하게 유승했을 것이라 생각했다. 토젠 유쇼다 또 못돼 있다죠. 당연 우승했을 거라 생각했다. 도코로가 그렇지만 하루가 훨씬 사키니 전에 고르시다니까 고린했던 와카모노가 젊은 사람이 있었던 것이다. 아버지가 우승할 거라 생각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죠? 젊은 사람이 골인을 했대요. 누까랬다. 이거는 이제 읽어주셔야 되는 거죠. 뒤처지다요. 누까랬다. 뒤처진 오보에는 기억하다죠. 근데 명사가 된 거야. 기억은 없다. 최초죠. 사이쇼. 처음부터 톱이 다시때 있대. 막 날아 달려서. 스가다. 모습이 미에나카타노 다로. 모습이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코노 하나시오 스르도키. 이 이야기를 할 때 아버지는 지츠와 이츠모 스코시 잔넨세오니 미했다. 아버지는 항상 조금 유감스러운 듯 보였다.
와타시와 찌찌또 지가떼. 나는 아빠와 달리 지가떼 달라. 아마리 지텐샤니 노를 것도가 나갔다. 그다지 자전거를 탄 경우가 없었대요. 아버지는 자전거를 너무 좋아했는데 자식은 자전거를 좋아하지 않았나 봐요. 따따단 정년퇴직 읽으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태는 타이쇼크 읽고 싶으면 읽지만 정년퇴직을 읽을 수 있으면 넘어가는 거야. 독해는 정년퇴직을 해서 신신 마음과 몸이죠. 심신과 함께 도모니 라쿠니 나타노 아주 편안하게 된 것을 키니 하게 되면은 기회로 계기로라는 의미가 돼요. 마음과 몸이 함께 아주 편안하게 됐던 것을 계기로 뭐 그런 계기죠. 이마카라 아마리 라쿠오 시스기 때와 지금부터 너무나 그 편안함을 지나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년퇴직해가지고 몸과 마음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처지게끔, 그냥 이렇게 퍼지게끔 있으면 너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라고 재취직처 사이슈쇼크 사키니까요. 다음 취직했던 그 처의 직장에 카요노니 다니는데 지텐샤오 자전거를 쓰까우고더니 시다. 그러니까 너무 그 퍼지게 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 다음 그 회사에 들어갔을 때 다닐 때는 자전거를 사용하기로 했다라는 거죠. 사카노 오이 미치다가 사카 하게 되면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 경사길이죠. 경사길이 많은 길이지만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새끼라고 읽어요. 요거는 초새끼. 이건 읽는 게 조금 여러분 특이한 거니까 내가 써드립니다. 초새끼. 아침, 저녁, 자전거로 달릴 때의 소. 그렇게, 쾌감이니까 그냥 읽어주시면 되는데, 카이감, 쾌감이, 콘나니 뭐, 이렇게도, 스바라시, 멋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취업했던 그런 회사에서 자전거를 타려고 탔을 때, 그런 아주 그냥 너무 쾌감이 좋았다라는 거죠. 찌찌가 아버지가 자전거를 대단히 좋아했던 인간이었던 사람이었던 이유가 이것이었구나, 고래다. 이것이었구나. 라고 유야쿠 겨우 와갔다. 이해할 수 있었다. 자전거를 탈 때마다, 타비니 하게 되면은 뭐뭐 할 때마다죠. 할 때마다, 자전거를 탈 때마다 아버지를 생각한다. 그래서 자전거를 보면서 이 아버지와 관련된 어떤 이런 것들을 한번 쫙 풀어봤던 이거네요. 뭐 내용 자체도 별로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요. 그리고 항상 푸실 때는 이렇게, 그러니까 저랑 이렇게 하다 보니까 스피드가 이렇게 많이 생기죠? 괜히 어려운 거 꿀꿀꿀꿀 읽을 생각하지 마시고, 독해 문제는 빨리 독해를 빨리 이해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자 공부랑 같이 하면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항상 제가 한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자를 일본어로 읽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걸 한국말로도 이렇게 거의 이제 일본 한자랑 우리나라 한자랑 거의 비슷한 게 많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자, 아버지에 대해서 맞는 거는 어떤 거냐. 자, 아버지는 치타 반도에서 있다고 그랬죠? 아버지의 원래 그 고향은. 그죠? 그러니까 이게 A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B, C, D는 제가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직장에 다니는데 아버지를요. 자전거를 사용하게 했던 이유는 뭡니까? 자전거 사용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쵸? 운동이라도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죠? 퍼지지 않기 위해서. 운동이 나를 또 못했다라. 그래서 B가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자, 일본에 들어갈 적당한 말은 어떤 거냐는데요. 도코로가 그런데라고 한번 넣어보세요. 그러면 앞뒤 문장이 척척척 맞아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가시 단호한 그러나가 아니라 이거는 요거보다 조금 약간 그렇지만 그런데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D에다 동그라미 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독해. 자, 항상 풀기 전에는 문제 보라고 그랬죠. 자, 보겠습니다. 이래 하이루 테키토 나고토바 난데스까? 이래 들어갈 적당한 말 뭐냐라는 거죠. 묵구, 펫도, 인터넷도, 아이모도요라고 그랬는데요. 한번 보고요. 2번 타와이모 나이고토 또 오나지意味を